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네요. 이럴 때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커피 한 잔.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또 얼은 몸을 녹일 수 있는 뭐 그런 가을, 늦가을입니다. 요럴 때 또 커피 한 잔 들으면 마시면 또 생각나는 방송이 있죠. 네. 시사 바리스타 허재현 TV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사 바리스타도 함께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시사 뉴스, 시사 이슈 원두를 부드럽게 갈아서 듣기 좋게 설명해 드리는, 듣기 좋게 내려드리는 시사 바리스타. 오늘 설명해 드릴 시사 원두는 바로 짜잔,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이분 한번 모실 때가 됐죠. 바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나 의원님. 예전에 저희 한번 본 적 있죠? 네. 제가 이분 지역구 사무실 가서 예전에 인터뷰한 적 있어요. 네. 뭐 소감은 그렇습니다. 정치인답구나, 예쁘시구나, 네, 이런 정도. 네. 생각했던 적은 있고, 저는 뭐 국회 출입은 안 했었어요.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 다른 뭐 인연은 없고, 그 정도 느낌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사를 쓰면서 나경원 의원은 뭐랄까, 접해볼래야 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언론에 기울어진 취재가 너무나 심해서 조국 후보자의 자녀, 조국 후보자 딸, 그 문제만큼 언론들이 이 나경원 원내대표, 사실은 이 의혹 백과사전 같은 곳인데, 의혹 백화점 같은 곳인데, 별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좀 잡는 차원에서 오늘 나경원 의원을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곧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다만 이쯤 되면 원내대표 최소한 물러나야죠. 자유한국당에도 그 청년 그 최고위원들이 있어요. 청년 그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제 정의당 이제 청년 조직 같은 경우는 조국 후보자의 이제 법무장관 임명 가지고 굉장히 내홍도 많고 그랬잖아요. 이 청년들이 뭐랄까, 좀 당의 어떤 쓴소리도 좀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 예전에 청년 최고위원 뽑는 그 후보의 김준교 후보인가? 막 이런 사람 한번 나온 적 있었잖아요. 나와가지고 막말이나 하고 그러죠.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노예가 됐다, 이런 식의 얘기나 하고. 참고로 예전에 그 김준규 씨는 그 SBS 그 짝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모태솔로로 나와서 검색해 보세요. 그 유튜브에 있습니다. 아주 그 이상한 행동 많이 하고 주변에 굉장히 피해 많이 끼쳐가지고 그때 굉장히 그 방송 내용만 봐도 좀 정말 짜증나는 캐릭터다 막 이런 게 보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의 이제 청년 위원회의 이제 주요 간부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죠. 자유한국당 청년위원회에서는 이제 조국 장관 물러나라 이런 성명을 발표했는데, 글쎄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침묵해도 될까요? 커피 한 잔 내리고 오겠습니다. 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한번 같이 판단해 보시죠. 먼저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리기 전에 일단 용어부터 정리를 할게요. 제가 이 나경원 아들과 딸이 여러 그 엄마 찬스를 활용해서 대학에 진학한 흔적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꼭 불법이라고 먼저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왜냐, 이게 나경원 의원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과연 특혜인지 모르겠다, 이런 정도로 발언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불법 특혜 같은 건 없었다. 이거 그냥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런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 그 국민들이 이제 많은 그 청년들이 이 조국 그 법무장관의 딸이
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당시에 이제 고대생과 서울대생들이 분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으로는 이걸 과연 공정한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였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고 뭐고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과연 학벌의 대물림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이냐, 이게 과연 정의로운 사회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뭐 특혜이고 뭐 불법이고 뭐 이래서 이 대중들이 당시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좀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똑같이 따지면 나경원 아들 딸도 그죠? 예.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 나경원 씨의 이 물타기 발언이 예전에도 대표적으로 한 번 있었어요. 그 1억 피부과 사건 기억나시죠? 강남에. 저도 이 사건 이제 그 피부과 원장도 찾아가서 시사인 당시 보도를 이제 후속 취재 저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피부과 원장님 지금 잘 계신가? 그분 진짜 피부 진짜 좋으시던데. 아무튼 국민들이 말이죠. 당시 그때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고급 1억 원이나 내야만 다닐 수 있는 피부과에 다녔어? 여기에 이제 당시 분노한 것으로 나경원 의원은 막 몰아가요. 물론 그런 거에 또 좀 분노한 게 있죠. 이게 과연 서민의 시장이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상류층이나 이용하는 피부과에 다니는데 서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겠냐, 나경원이. 뭐 이제 이런 것도 물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나경원 씨가 이제 해명했던 거는, 그때 저 1억 안 냈어요. 저 그때 그때 얼마 냈더라? 한 몇백만 원 정도밖에 안 냈어요. 뭐 이렇게 당당하게 해명하거든요. 근데 사실 시사인의 문제 제기는 그거였거든요. 이게 웬만한 사람들은 다 1억을 내야만 이 피부과를 다닐 수가 있는데, 시술을 다 받을 거 받아놓고 1억을 다 안 낸 것. 예. 그런 특혜를 사실은 의혹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가성으로 사실 좀 1억 안 내고도 이 피부과를 다닐 수 있게 이 원장이 그렇게 특혜를 베푼 거 아니냐, 이런 사실 의혹 보도였거든요. 그런데 나경원 씨는 저 1억 안 냈어요. 저 몇백만 원 안 냈어요. 예. 보통 아줌마예요. 이런 말만 하고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 전형적인 물타기 발언인 거거든요. 예. 당시 1억 피부과냐 아니냐 이런 것이 핵심이라기보단 1억 피부과인데 너만 어떻게 그렇게 몇백만 원 내고 다닐 수 있는 거냐.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 찬스, 나경원 아들 딸의 엄마 찬스 의혹에 대한 해명도 똑같이 지금 이런 식입니다. 이게 특혜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물타기죠. 예. 이 찬스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 자체를 지금 문제 삼는 건데 말이죠. 자, 제가 웬만하면 시사바리스타 방송을 30분 안에 좀 끊으려고 하는데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의혹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근데 워낙 많으니까 이게 너무 막 중구난방 너무 많아서 사실 좀 헷갈릴 지경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렇게 좀 정리해주는 콘텐츠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좀 짧고 굵게 요거 하나만 들으면 나경원 의혹 완전 학습 되도록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MBC 스트레이트랑 그리고 KBS의 여러 이제 뉴스들 중심으로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경원 아들의 바로 엄마 찬스 의혹입니다. 저 계속 얘기하지만 저 불법을 저질렀다고 제가 섣불리 단정하는 거 아닙니다. 고소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 제일 화제가 일단 지금 되고 있는 게 나경원 의원의 이제 아들 김현조 씨. 지금 예일대 지금 재학 중이죠, 미국에서. 이분이 과연 지금 예일대에 입학하기까지 과정이 과연 공정했느냐, 엄마 찬스 의혹 없었냐, 뭐 이런 거죠. 지금 핵심만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삼성이 지금 당시에 좀 이 문제와 좀 연루가 좀 되어 있는데,
나경원 아들 김현조 씨가 2015년 미국에서 이제 학술 회의에서 발표된 영어 논문 형식의 어떤 그 의공학 포스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게 지금 밝혀진 거예요. 논문은 정확하게 아니라고 해요. 그와 이제 유사한 형태의 이제 포스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또 이 조국 딸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뭐 중요한 건 이게 논문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우리가 분석해야 될 건 엄마 찬스거든요. 네. 이게 지금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이 도저히 그 연구에 참여할 수 없는 수준의 복잡한 그런 굉장히 어려운 주제의 연구였다고 해요. 예, 논문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광전용 정맥파와 심탄 동도를 활용한 심박 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이게 한국말로 해석한 건데, 네. 고등학생이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이거 제가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 교수가 이제 이 나경원 의원의 아들을 이 김현조 씨를 이렇게 참여시킨 것 자체가 사실 좀 여러 가지로 좀 이상한 과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고 봤더니 나경원 의원이 평소 이제 친분이 있었던 거죠. 서울대 교수하고 우리 아들이 이거 뭐 좀 해야 되는데 좀 참여 좀 시켜주세요. 뭐 이런 이제 부탁을 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때 그 교수가 윤영진 교수인데 서울대 82학번 동기였고요. 그리고 뭐 본인 스스로도 나경원 의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언론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논문이 이 고등학생이 아무리 이제 나경원 의원이 부탁하더라도 이게 고등학생이 쓸 수 있는 논문이냐? 이게 살펴보면 좀 그렇지 않은 의혹들이 많은 거죠. 이게 지금 인터넷상에 삼성 종기원에 이제 재직했던 어떤 그 직원이 폭로한 어떤 글도 지금 떠다니는데 보면 여기 사용된 PPG 센서 이게 그냥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아니라고 해요. 이게 삼성에서 이제 지원한 어떤 그런 장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의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때 삼성전자의 PPG 센서 이런 것들을 이용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삼성전자가 서울대의 당시 그 교수에게 산학 과제를 줬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이건 사실상 삼성의 오더를 받아서 진행한 어떤 이제 연구에 나경원 씨가 이제 평소 친분이 있었던 교수가 나 이런 것들 삼성 지원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 아들 좀 껴줘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리고 뭐 국회 상임위나 이런 데서 또 삼성에 좀 도움을 받았으니까 뭘 또 좀 뒤에서 좀 국회의원으로서 봐준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논문도 조금 이게 어떤 연구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 과연 제대로 지킨 게 맞느냐 이런 지금 의혹까지 확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대의 연구실을 이 미국 학생이 와가지고 미국에 재학 중인 학생이 와가지고 과연 얼마나 참여했느냐 뭐 이런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규정을 위반한 것도 지금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서울대병원에서 그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이 연구가 과연 승인을 받았느냐 지금 여부가 지금 이미 이제 밝혀졌죠. 이거 당시에 이 인체에 좀 위해를 가하는 연구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이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게 이거를 준수 안 했다고 지금 이렇게 좀 확인이 좀 되고 있어요. 나경원 아들 쪽이 이걸 처음에 부인했다가 나중에 이게 결국 확인이 돼가지고 나경원 의원 쪽에서는 유감입니다. 뭐 이런 정도 좀 밝히고 있어요. 그래 유감인 걸 근데 지금 떠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나경원 아들이 이걸 가지고 미국의 이제 경진대회에다 이걸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경진대회에서는 미국법을 따라야 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방법에 따라서는 이런 게 미국에도 있대요. 신체적인 그리고 또 정신적인 어떤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사전의 심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의 연방법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근데 이게 지금 안 한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예일대에 이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 이제 예일대에 이걸 제출을 해 가지고 이게 합격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러면은 이게 이 연구 윤리도 위반하고 법도 위반하고 뭐 이런 거 해서 기초해서 어떤 이제 경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예일대에 입학했다면 예일대 입학도 지금 취소돼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게 만약에 예일대가 한국에 있었다면 당장 고려대 서울대생들처럼 이제 촛불 집회가 열리고 했을 텐데 예일대는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런 논란이 예일대 내에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별로 이렇게 논란이 이렇게 확산하고 있지 않은 이제 그런 건데 이거는 좀 글쎄요. 예, 김현조 씨가 본인이 좀 직접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조국 딸은 본인이 직접 밝혔잖아요. 제가 어떻게 뭘 참여를 했었고 이런 것들은 제가 얼마나 노력해서 대학을 들어갔는지 본인 입으로 직접 밝혔습니다. 방송에도 출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도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연구에 참여했는지 밝힐 수 있죠. 성인인데. 예.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의혹을 지금 키우고 있는 지금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죠. KBS가 당시에 미국의 과학경진대회 주최 쪽에다가 취재도 해서 보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IRB 당시 이제 그런 그 규정 이런 미승인 한 거는 규정 위반이고 이럴 때는 입상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밝혀왔다 이러면서 보도까지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걸 누군가가 이제 IRB 쪽에서 이거를 좀 뭐 입상 이런 것들 취소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국내에서나 나경원 아들이 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 뭐 미국에서는 뭐 그냥 원어브댐의 유학생 중 한 명이라 이게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본인이 직접 밝혀야 되는데 그냥 조용히 이제 덮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나경원 의원 쪽은 예일대 학장이 조사해봤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거 정도 말했다. 이런 정도로 지금 덮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삼성의 어떤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확산하고 있는 건 당시 나경원 아들이 이제 참여했던 그 실험 자체가 삼성에서 지원한 그 미래기술 육성센터 이쪽에서 하반기 2014년 하반기에 어떤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프로젝트였던 것이 뒤늦게 이제 밝혀졌죠. 아까 이제 삼성종기원의 그 연구원이 의혹 제기했던 것이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 삼성에서 그 지원 대상으로 삼을 때 이런 그 규정을 내세운 게 있었어요. 반드시 국내에 있는 기관의 근무자여야 하고 과제 착수할 때 국내 소재 기관에 상근하는 게 조건. 네. 요렇게 내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내건 조건에 나경원의 아들이 조건 미달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녔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는 과연 한국에서 어떻게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런데 국내 기관에 이제 상주해서 근무하는 근무자인 거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조건인 거거든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녔으니까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근데 상주에서 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죠? 이거 삼성을 속인 거 아니냐? 아니면 삼성이 알았는데 눈 감아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 지금 휩싸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포스터를 제출할 때 이 학생, 그러니까 나경원 아들이 본인의 소속을 뭐 고등학생이라고 밝히지도 않았어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당시에 이제 그 연구실에 이제 그 대학원생하고 같이 이렇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포스터에는 삼성 그러니까 그 예일대에 제출된 그 포스터 있잖아요. 예, 삼성전자 첨단기술연구소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내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했는지 뭐 어떤 뭐 이렇게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연구원 자격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예일대가 검증을 안 한 거죠. 삼성도 글쎄요, 뭐 제대로 검증을 했는지 검증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둘 다 문제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언론이 여러 가지로 확인 취재를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측에 이제 인터뷰 요청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묻는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쪽에서는 뭐 질문을 확인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답변할 이유를 못 느끼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은 뭐 전형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좀 뭐랄까 좀 불리할 때 얘기하는 답변들이죠. 예.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질문이 안 나온다. 왜 이런 걸 굳이 확인하려 하냐. 뭐 이런 답변도 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아니 정치부는 정치 어떤 정당 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취재하는 기자니까 이건 사실상 사회 문제죠. 그러니까 사회부 기자들이 취재하는 사안인데 당연히 정치부 기자들은 크게 주목 안 할 수 있죠. 이런 걸 답변이라고 하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실 참 하여튼 그래요. 수준이. 자, 아무튼 굉장히 좀 복잡한 사안들인데 짧게 정리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 과연 삼성을 영업방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삼성이 알고도 눈 감아준 것인지 그리고 예일대의 입학 과정에서 또 예일대까지 과연 속인 것인지 예일대의 업무방해까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이것이 꼭 뭐 불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계속 거듭 밝힙니다. 예. 일단 엄마 찬스 의혹 그것에 대해서 밝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아들이 직접 나서서 저 공부 잘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 논문 쓰는데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데요. 직접 밝히라는 겁니다. 조국 딸도 하는데 똑같이 성인인데 왜 못합니까? 혹시 한국말을 못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 지금 나경원 아들이 원정 출산으로 사실상 이게 지금 이분이 미국 국적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본인이 어디 방송 출연하면 한국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까지 혹시 드러나기 때문에 조용히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 그래요. 얘기 좀 나온 김에 나경원 아들 관련해서는 지금 원정 출산 의혹까지 같이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그 부산지법 판사로 이제 근무할 때 로스앤젤레스 그 한인타운에 라치몬트 산후조리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 산후조리를 한 거 아니냐. 지금 교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굉장히 그 원정 출산하러 온 한국의 이제 부유층 엄마들이 산후조리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 국적 제 아들은 한국 국적 맞고요. 원정 출산한 적도 없어요. 뭐 이런 얘기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근데 네티즌들이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산후조리원, 라치몬트 산후조리원까지 얘기 나오는 걸 보면 당시에 그때 이게 나경원 씨를 직접 본 엄마들이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의혹까지 지금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래요. 내가 이 병원에서 출생 증명서까지 떼다 줘야 되겠냐? 대응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 이렇게 이제 월간조선하고 인터뷰한 거는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출생증명서 그냥 떼보세요. 떼면 되죠. 그래서 아들이 정말 부산 출생인지 아닌지 떼서 그냥 보여주면 되는데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클리어하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내가 출생증명서까지 떼서 줘야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만 하고 정작 떼서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 지금 장학금을 받았다는 그 소문도 있거든요. 고등학생 때 받았는지 뭐 대학교 때 받았다는 건지 조금 불명확한데 장학금의 종류가 이게 그 F1 비자, 그러니까 유학생은 절대 받을 수 없고 미국 국적자나 영주권자만 이런 그 유학생들 아닌 미국의 어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런 사람들만 이 장학금을 받도록 미국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을 정말 받았다면 나경원 씨 아들이 원정 출산 해가지고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둘 다 지금 받은 상태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거는 근데 정확히 지금 확인된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제 좀 추가로 보도가 이어진 건데, 당시에 그 나경원 아들이 참여했던 당시의 논문이 과거에 그 포스터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포스터의 제2 저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윤아무개 박사라고 있거든요. 이분이 1년 전에 쓴 박사학위 논문하고 내용이 거의 다 똑같은 것으로 추가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우려먹고 재탕하는 데에 나경원 아들이 지금 동원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차피 뭐 이런 연구윤리 위반이나 뭐나 뭐 김현주 씨는 알 바 아니고 뭐 예일대에 이제 제출할 수 있는 어떤 자격증 같은 게 하나 필요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 포스터에 이름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지금 확인하고 이분이 참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까지 함께 지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 김현주 씨가 굉장히 억울할 만하죠. 그러면은 제가 거듭 밝힙니다만 방송이 됐든 어디가 됐든 본인이 나와서 좀 해명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한국말을 설마 못하셔서 그런 건 아닌가. 네. 자, 잠시 쉬었다가 커피 한 잔 다시 좀 마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혹 백과사전이라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네. 시사 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좀 두들겨 팰 주제는 나경원 씨의 이번엔 딸입니다. 딸. 김유나 씨죠.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지금 부정 입학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입니다. 일단 이건 이제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먼저 이제 그 제기가 됐었던 건데, 당시 이 김유나 씨가 이제 장애인이거든요. 이제 다운 증후군 환자인데 어떤 이제 경로를 통해서 운 좋게 이제 성신여대에 입학을 했는데, 이게 이제 면접 그 볼 때 굉장히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 제기가 나온 거예요. 면접고사에서 이제 당시에 이제 김양이죠, 어린애니까 이제 어떤 MR 테이프를 갖고 왔는데 테이프를 이제 재생시킬 수 있는 장치가 이제 당시에 그 없어가지고 이제 드럼 실기 시험을 이제 볼 수 없다고 하니까 당시 심사위원장이 이병우 씨거든요. 이분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인데 이분이 이제 여기 이제 교수였나 봐요.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구해와가지고 직접 면접을 좀 가능하도록 그렇게 또 이제 좀 특혜를 좀 줬다는 의혹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병우 씨가 굉장히 알아서 잘 챙겨준 거죠. 그리고 막 이상하게 다른 심사위원들한테 이 친구 굉장히 잘하지 않냐, 뭐 이런 발언까지도 하면서 다른 심사위원들한테 은근히 좀 여론몰이를 했다, 뭐 이런 그 이제 성신여대 내부 이제 증언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입학한 학생이 이 나경원 딸이 유일한 장애인 학생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그때 이제 지원해서 합격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 전형이 사라져요. 장애인 특별 전형 지원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나경원 딸만을 위한 어떤 입학 전형 아니었냐. 그리고 이병우 씨가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 딸을 나경원 딸을 입학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흔적. 그러고 나서 이제 이병우 교수의 이제 행적이 또 이제 드러나죠. 2013년 이제 평창에서 동계 스페셜 올림픽이 열려요. 이게 이제 장애인들만 참여하는 어떤 스페셜 올림픽 같은 건데 여기에 이제 이병우 교수가 음악 감독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당시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은 나경원 씨였죠. 네.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아기가 좀 맞아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이제 한겨레가 당시에 이제 보도했었는데 이병우 현대실용음악학과 교수가 그 이후에도 김양의 이제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돌봐준 어떤 의혹들인데 김 씨가 이제 대학교 때 성적이 좀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상향 조정하도록 성적을 조정하도록 변경을 요구하고 또 성적표를 직접 관리했다는 어떤 그런 정황까지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학교 쪽에다가 이병우 씨가 나경원 딸의 이제 성적표를 좀 달라고 요구한 다음에 두 과목 점수를 직접 상향을 좀 해달라 이런 걸 요구하는 메일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그렇게 한겨레 보도로 당시에 좀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불법이라기보단 이제 논란되는 게 또 하나 있었죠. 당시에 이제 김양이 이제 면접 때 우리 엄마가 나경원이에요. 이렇게 직접 부모님의 신분을 이제 노출한 것도 있었죠. 이거는 이제 실격 처리가 사실 좀 될 수 있는 어떤 부정행위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란까지는 있는데 해당 모집 요강에는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좀 없는 상태라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다만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뭐 이런 규정은 있는데 우리 엄마가 나경원이에요 이렇게 발언한 게 부정행위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다운증후군 환자인 장애인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좀 유야무야 넘어갔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나경원 의원은 이 조국 그 가족보다 사실은 의혹들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보도를 잘 안 해서 이게 지금 잘 안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또 의혹이 하나 있어요. 나경원 의원의 딸이나 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까지 집단적으로 스페셜 올림픽 국제 청소년 지도자 회의 한국 대표단에 포함됐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웃음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나경원 의원의 딸,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동생, 나경원 의원의 아들, 나경원 의원의 조카. 그러니까 그 스페셜 올림픽 국제 청소년 지도자 회의 한국 대표단 5명 중 4명이 나경원 의원 가족으로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게 뉴스타파가 최근에 이제 보도한 것인데, 이게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관심 안 갖는 분야라서 그런 건지 무슨 공모 없이 그냥 이렇게 구성되는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스페셜 올림픽이나 이런 것들은 나경원 의원이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뒤에서 이렇게 역할 없이는 과연 가족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찬스를 받을 수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경원 의원 쪽은 별다른 해명을 좀 구체적으로 못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비교적 짧고 굵게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과 딸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까지 설명하자면 좀 복잡하고 이 정도만 들어도 사실 언론들이 왜 나경원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좀 잘 안 파는지 조금 의아할 정도죠. 그래서 저도 이제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럴 만한 사정은 있긴 해요. 왜냐하면 나경원 씨가 법무장관 후보에 임명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은 현재까지는 특정 정당의 이제 원내대표에 이제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무슨 국회 청문회 대상도 아니고 원내대표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검증 취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비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언론도 좀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지금 뭐랄까, 국민 정서라는 게 말이죠. 꼭 그렇게 지금 언론들의 어떤 그런 보도 행태를 그냥 눈 감고 넘어가기에는, 사실 많이 화가 나 있죠. 왜냐? 조국 딸도 뭐 불법을 저질렀는지 어쨌는지 뭐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국민 정서상 이것이 과연 용납 가능한 것이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걸로 따지자면 나경원 씨가 뭐 법무 장관 후보이거나 말거나 어쨌든 국회의원이잖아요. 어쨌든 세비를 받아서 그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까지 하고 있는데, 이 국민정서법상 그렇게 언론이 이렇게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좀 뭐랄까, 고려대생들이나 서울대생들도 좀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우리 사회가 정의를 말할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조국 딸에 대해서 이렇게 뭐 분노했는데, 지금 나경원 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거든요. 예. 성신여대라서 뭐 성신여대에 들어갔으니까 뭐 무시해서 그럽니까? 고려대보다 레벨이 낮으니까?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고려대보다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평가가 좀 낮아서 그런 겁니까? 그리고 예일대는 뭐 차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 예, 뭐 컴플렉스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는 겁니까? 예. 제가 아직 고려대생들의 당시에 이제 고려대나 서울대생들의 촛불 집회 분위기를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의 분위기를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의 분노는 이랬다고 해요. 네가 뭔데 고려대 들어와? 네가 뭔데 서울대 들어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 있었던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공정사회나 정의 뭐 이런 것에 대한 거라기보단 우리가 이렇게 테두리 쳐놓은 어떤 엘리트의 벽들이 있는데 니들이 감히 여기를 이런 정도의 노력만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니들은 이 정도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지. 그러니까 여기가 명문대라는 어떤 사회적으로 통칭되는 그런 대학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카르텔에 들어오면 좀 뭐랄까 좀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지, 뭐 기본적으로 뭐 어떤 공정사회나 정의 뭐 이런 거에 대한 신념으로 이런 촛불을 든 것 같지 않더라.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나경원 딸이 만약에 고려대, 그러니까 나경원 딸이 성신여대가 아니고 고려대였다면 어떻게 장애인이 고려대에 들어올 수 있어? 아마 이런 걸 가지고 촛불 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는 어떤 장애인 전형의 성신여대 입학이니까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참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요즘 젊은 학생들 좀 슬픈 거죠.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좀 어떻게 우리 이 젊은 학생들의 어떤 의식을 또 만든 것들이 또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참 씁쓸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학생들도 문제지만 검찰도 문제입니다. 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제 민생경제연구소, 옛날에 이제 참여연대 계셨던 안진걸 씨가 지금 대표로 있죠. 여기 시민단체가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조사를 되게 천천히 해요. 국민적 관심사가 굉장히 많은 사안인데도. 조국 가족에 대한 이제 그 굉장히 전광석화 같은 수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서 그렇다, 뭐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럼 똑같이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천천히 조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사는 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민단체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고발장을 계속 내고 있어요. 지금 한 6번째까지 지금 낸 것으로 제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고발장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아들, 딸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엄마 찬스 의혹 이거 말고도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래 사학재단의 어떤 그 이제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흥신학원 이제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법인 재산들이 많은데 이걸 가지고 뭐 자신의 이제 나경원 씨 이제 동생이 또 따로 있거든요. 흥신 유치원에다가 어떤 싸게 이제 법인 재산을 임대해가지고 업무상 이제 배임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의혹 제기도 하면서 좀 고발을 좀 같이 했습니다.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입시 특혜 뭐 이런 거 하면서 이병우 성신여대 교수가 이제 스페셜 올림픽에 이제 음악 감독 이런 거 맡았다는 그런 의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지금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뭐랄까 굳이 법률로 따지자면 이병우 교수는 뇌물죄, 뭐 이런 거 공범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안진걸 씨 고발인만 지금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만 받은 상태이고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지금 소환조사 지금 계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내년에 이제 국회 모르겠어요. 이제 총선 있죠? 뭐 그때까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보통 막 1년 6개월씩 막 묵히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 언론들이 이 보도의 어떤 균형을 안 맞추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압력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도 문제고 검찰도 문제고 촛불에 대해서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는 그 이제 대학생들, 고려대생, 서울대생들도 문제고 총체적으로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 유튜브에서라도 몇몇 언론인들이 이렇게 대한 언론인들이 지금 나경원 의혹들을 지금 다 정리해가지고 올려놓고 있는데 이런 콘텐츠들이 많이 퍼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 시사 바리스타 허재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뭐냐? 여러분의 격려와 이 콘텐츠 공유 덕에 허재현 TV 채널이 구독자 수 지금 5,000명을 곧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박수. 이 나경원 의혹 콘텐츠 의혹 총정리 완전 나경원 엄마 찬스 완전 정복 이 문제집도 열심히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커피 다 식었네요. 제가 또 다음에 좋은 시사원도 갈아서 향긋한 목소리와 함께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